김건희 씨는 중계 카메라가 철수하자 빨간 펜으로 필기하며 특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90도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퇴정, 즉 법정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워서라도 재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별도의 옆방에서 침대형 휠체어에 기댄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정 중계가 5분 만에 끝나고 카메라가 철수하자 김건희 씨의 움직임은 달라졌습니다. 특검 측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동안 빨간 펜을 들고 필기하거나 화면을 보며 변호인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퇴정할 땐 지지자들의 힘내란 응원의 방청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후 들어 바뀌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는 건진법사의 문자를 제시하자 김 씨 변호인은 돌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올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형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누운 채로 재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 옆 대기 공간으로 이동해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은 다음 달 3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특검의 구형이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김 씨의 발언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차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10차가 아침에 이제 잠깐 진행되죠. 네. 김건희 재판과 관련된 영상도 짧게 있는데 지금 잠깐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리는 잡히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김건희가 재판장에 출석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건희가 저렇게 이제 출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는 지금 저렇게 그냥 생머리로 길게 그냥 일단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들어온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김건희가 지금 요즘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자, 지난번에 한 번은 김대호 기자가 들어갔을 때 완전 얼굴이 굉장히 부어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시점이 있었죠. 네네. 그게 지금 얼마나 한 3, 4주 정도 됐겠습니까? 예,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은 김건희로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벗었을 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벗을 때를 봐야 한다. 이제 마스크 벗는 장면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 민은기 기자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 형상으로는 김건희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때 제가 얼마나 곤란했냐면 제가 그때 뭐 얼굴이 되게 부어가지고 기자들이 김건희 맞지 했다라는 그때 당시 상황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유튜브 여러 곳을 타고 이제 와전이 되면서 뭐 얼굴이 흘러내렸다더라. 뭐 풍선이라더라. 예, 그래도 대타가 나왔다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대타가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스픽스에서 보시는 내용이 원본 내용이 맞다라고 전해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부분이죠. 김건희 씨가 보석을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김건희 재판이 중요한 게 되게 많다. 증인이 갑자기 유경옥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도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갔더니 문을 열어준 건 바로 유경옥 증인. 잠적했던 유경옥 증인이 김건희 집에 있었다라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장면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김건희 이제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장면이고요. 한 20초 정도 이제 영상이 아마 재판 공개되는 것들을 이제 JTBC가 갖고 있는 거를 짧게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 기자가 지금 이제 오늘 저 장면을 보면 평소에 지금 김건희가 이제 비공개 재판을 할 때 보여줬던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까? 제가 지금 저번 주 7차랑 저번 주 9차 재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저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오히려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오히려 더 좋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의자에 앉을 때도 변호인들이 저걸 고정을 시키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막 몸을 떨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앉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지금 뭐 그렇게 의자를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앉는 거 보면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매주 또는 재판 있을 때마다 가서 이제 보면 누구보다도 자주 봤는데 얼굴을 보면 쭉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 병의 상태나 또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문가지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판을 하면은 이제 계속 김건희 씨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거든요. 뭐 네. 저희가 뭐 풀로 해가지고 타자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는데 지금 저 앞에 장면에 이제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감자들 전용 통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교정 직원 2명이 양쪽에서 이제 부축을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데도 이제 뭐 벌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겨우겨우 걸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정말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당연히. 자, 그 장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김건희가 재판정으로 들어올 때 부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온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 보호 조치를 어쨌든 이제 교정직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축을 해야 될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병보석을 위한 뭐 포석인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리고 교정 직원이 보통 한 명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지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가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기는 아프다. 나는 2명의 부축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자리에 앉으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펜을 잡고 이제 뭐 마스크를 쓴 채로 그 옆에 최지우 변호사와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또 이제 필담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서로 필담을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몸이 그렇게 아프면 이게 펜을 바로 짚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필담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게 아픈 게 맞아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뭐 마스크 벗은 걸 보셨다고 했는데 7차 재판 같은 경우에 7차 공판 때 이제 명태균 씨 증인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한 5분 정도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빵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맞습니다. 빵빵하고 한데 그게 이제 못 알아볼 정도로 빵빵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적당히 빵빵하다. 평소보다는 좀 부어있긴 했는데 근데 얼굴이 엄청 하얗길래 그렇게 엄청 아프다더니 그럴 정도는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부축받아 입장을 했는데 저게 이제 지금 민웅기 기자가 1호심을 통해서 보도했던 7차 공판 스케치고 그쵸.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영상은 오늘 이제 재판 있을 때 생생하게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고 저 때만 하더라도 부축을 받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앉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전제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담을 하면서 변호인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 그렇죠. 그때 이제 김건희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태균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때 마스크를 잠깐 한 5분 정도 벗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증인 신문을 하는 명태균 씨를 정말로 빤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고 한 30초 정도를 예. 진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빤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명태균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정인 선서하고 나서 하고, 이제 예, 질문을 정인 받아서 질문하는데.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빤하게 명태균의 눈을 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도 그쪽을 쳐다보던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판사를 보고만 얘기를 하던가요? 명태균 씨는 이제 말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뭐 그리고 저희는 뒤통수만 보니까 뭐 예. 응시를 했는지 서로 노려봤는지 어쩌는지는 저희 확인은 안 됐지만 사실 그날 이제 명태균 씨가 같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저희 재판을 김건희 측을 거의 농락했거든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김건희 변호인 측이 아마 김건희 피고인으로부터 사실 내용을 전부 못 받았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에 변호인 측이 계속 적으면서 반대신문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 취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거를 눈치가 빨라서 알아챘는지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텐데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네.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답을 하면 김건희 측이 불리한 건데 말해도 괜찮냐? 이렇게 김건희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이 여론조사 납품이라든가 다른 네. 정치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러자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변호인 측에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좋을 텐데요. 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발언하면 너희들이 훨씬 더 안 좋은데 그렇죠. 나한테 질문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것이었고 예.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김건희 쪽을 농락하는 듯한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이제 정언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걸 보면서 제가 김건희 변호인 측도 김건희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크게 불리한 작용이 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사실 제가 보면서 가장 지금 주안점인 거는 다른 내란 재판에 비해서 김건희 재판은 사실상 공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출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일부분 나오는데 사실 지금 내란 개헌 국면에서 가장 관계가 깊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포커싱이 조금 많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서 김건희 재판도 결심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는 건 아예 다 공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피고인 신문도 남아 있고 몇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부만 공개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조금 빨리 끝내려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한 걸 보면은 이제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재판은 지금 재판부가 어디입니까? 지금 기억나십니까? 김건희 재판부. 백대현. 자, 우인성 백대현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지기현 네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도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김건희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녹화를 한 상태에서 반드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들어오는 부분, 근데 좀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나 봤어요. 나 좀 놀랐어. 나 얼굴이 보세요. 그렇게 변한지 몰랐어요. 아니 머리도 좀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옷을 아니면 두껍게 입은 건지. 한 5kg 찐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저 재판에 들어갔다 온 우리 기자가 네. 저번에 얘기를 해줬어요. 네. 김건희 씨가 그때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네. 그때는 마스크를 안 꼈대요. 아. 그리고서 쌩얼로 이제 나왔는데 네. 못 알아봤던 거예요. 법정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기자들과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양말을 보고 알았다는데 아, 수면 양말 뭐 핑크색. 예, 핑크색.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상한가? 이제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가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근데 오늘 저 장면을 보고는 아 진짜 못 알아볼 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다 뭐 이런데 살이 부은 건지 찐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체중이 굉장히 늘었다는 느낌이 좀 나는 확 들더라고 일단. 머리가 그리고 저렇게 막 찬발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아마 자르기가 싫어서 전에서 좀 저렇게 했겠죠. 윤석열은 많이 잘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발하는 그 내지는 머리 자르는 네. 그게 안에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은 보통 안 자르더라고요. 파마를 안 하면. 예.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구치소에서 머리 올린 머리 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그때 이슈였잖아요. 그랬었지. 예. 그러니까 저분도 아마 머리를 안 자른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외모가 좀 망가진 것 같다. 예. 뭐 마스크 써서 난 잘은 망가진 것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예, 좀 붓거나 아니면 살이 찐 느낌은 없잖아요. 있고 안에 조끼를 받쳐 입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본래 아니 얼굴이 지금 얼굴이요. 얼굴 그렇지 않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약간 이제 목이 예전에 이제 없어 보여가지고 더 좀 살이 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옷 때문인지 아니면 외모 정말 변화 때문인지는 좀. 근데 내가 보기엔 둘 다 같은데요. 옷도 좀 많이 껴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붓기도 하고 많이 좀 찐 것도 같고 왜냐하면 저 안에는 운동량이 예. 예전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밥도 꼬박꼬박 먹고 이제 이러면 밥이 넘어가나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이틀인가 3일인가를 굶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과자를 뭐 녹여서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잘 적응을 해서 잘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 내용이 나오면은 뭐 이 이후에 이재석 주진우 시간에 좀 아마 속보가 나올 테고 아니면 내일 또 홍쇼에서 또 자세하게 좀 더 풀어주고 일단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잖아요. 원래는 이달 28일까지였는데 한 달 더 연장 신청했는데 하여튼 김건희 특검이 좀 뭐 말도 많은데 어떤 부분을 앞으로 좀 수사를 집중해야 됩니까?
남은 기간 그러니까 동안.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저는 빙산의 일각만 나온 것 같아요.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예. 뭐 어제에 앉았다, 침전에 들었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금거북이, 이원 화복의 그램 단순히 여기에 그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뭐 샤넬, 서해건설 3종 세트 과연 그것만 받았을 것이냐. 이미 언론이 컨테이너 박스를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윤핵관 의원들 지금 김기현 의원만 어떻게 보면 걸린 건데 과연 거기서 끝날까요? 뭐 한 주간지에서 한 거는 윤핵관 전 김기현 의원 부인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인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경위에 가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권력을 주권자가 준 권력을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완전 종횡무진 마구잡이로 썼는데 이걸 제대로 수사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대한민국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한 그 로저 비비에가 김기현 부인이 준 거 아니에요? 그거고 또 다른 윤핵관 부인들이 갖다 줬다라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딴 것도 많이 딴 갖다 것도 줬다. 명품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아무개 백들이 부인. 여러 명의 의원 부인들로부터 왔다. 그 그러니 얘기죠. 사방에서 그렇게 받았으니 나 그 반클리프 목걸이 귀걸이는 안 갔잖아요. 서희건설한테. 내 추측이 맞는 것 같다니까. 하도 많이 받아갖고 누구한테 누굴 뭘 받았는지 몰라갖고 거기다 그 2개만 준 거야. 어쩜 그 귀걸이는 딴 데가 있을지도 몰라. 지금 딴 사람이 받아갖고 그거는 비슷한 걸. 김거리가 나한테 이거 선물한 건가?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네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받으면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메모를 그래서 같이 놔둬요. 왜냐하면 누가 줬는지 인사를 좀 해야 로저 되잖아요. 비비에도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배용의 금거북이기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챙기지 않은 건들이나 좀 오래된 것들은 사실은 또 그냥 그렇겠네. 내버려 뒀다가 아, 메모지를 남겨두는 것도 이게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같이 그러니까 세트로다가 이거 놔두지 해야- 않으면 나중에 인사를 못 해요. 이걸 엑셀로 정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그건 더 빼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물 받을 때는 예의가 중요하니까 그치. 그래서 누가 뭘 줬는지 그리고 게다가 너무 과도하게 싼 걸 받았는데 또 과도하게 예의를 차릴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별로 조금 정리해 두는 게 하긴 있더라고요. 나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네. 그 유경옥이 보관했다는 그 컨테이너 이거 왜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유경옥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컨테이너가 어디로 갔는지? 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아 당연히 알겠지. 일단 전제는 맞는 거예요. 유경욱이가 처리했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던데 그러니까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사가 그게 기사도 어쨌든 특검발 기사인데 그 컨테이너가 어쨌든 이동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동을 시켰을 거고 그럼 이동을 지발로 걸어가지는 않았을 테고.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유경욱 씨랑 정지원 씨가 요즘에 네. 건진법사가 이제 돌아선 이후로 예. 스스로 먼저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정지원 씨 같은 경우에도 뭐 김건희 씨가 뭐 뭘 받았네 사용했네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막 먼저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유경욱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자기가 중간에서 이걸 챙겼다는 의혹이 되면 자기 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특검한테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김건희는 끝났다고 예.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좀 이 건과 관련된 단서가 나와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진짜 어디다가 꽁꽁 숨겨놨거나 이제 이 둘 중인데 저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컨테이너 왜냐면 내가 이 컨테이너 물어봐 컨테이너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달 두 달이 오래됐죠. 됐는데 오래됐죠. 여기에 5톤 트럭이잖아요. 네. 5톤 트럭 분량의 컨테이너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게 굉장히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 부분을 유경옥이 지금 유경옥 구속도 안 되겠잖아요. 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잖아. 네. 이 상태에서 유경옥 그 핵심 증거를 알고 있는 유경옥이 이걸 말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최근에? 거죠. 예, 왜냐하면 돌아서서? 건진법사가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예. 이제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하여튼 그 컨테이너가 제일 궁금해요. 그 속에 그러니까요. 뭐 혼이불만 장터 들어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죠. 아주 엄청난 그게 왜냐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4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못해도 5톤 분량이면 40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선물 받은 걸로 40억이 넘어. 그렇지 않을까? 최소한 10배 정도. 40억이 뭐야? 훨씬 100억? 그럼 스케일을 작아갖고 참 이렇게 나는 사람이 간이 작아서 난 40억도. 그러게. 아니 그렇게까지 스케일 작은 줄은 몰랐는데 난 또. 4천만 원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4천만 원 어치도 없어요. 네. 다음에 제가 생일 때 로저 비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비크림 같은 건 내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 내가. 뭔 소리? 나는 받아. 나 사주세요. 저 싫다니까. 아,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받아 그래도. 받는 걸로. 자 그리고 또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나 궁금한 게 요즘 비례대표 한석 누굴까? 누굴까 이게 이거 지금 요즘 고발 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봤더니 박준태 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네. 다른 대상의 인물. 다른 사람이 또 나와 있어요? 이땡 뭐라는 여성이 이땡땡 여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막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은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예, 아예 그 위에 올렸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제대로 안 챙겨줘가지고 네. 내지는 반대가 심해가지고 안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통일교는 그러면은 뭐야? 그럼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렇죠. 제대로 한 건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뭐 비례대표 한석을 꼭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사실은 이제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다. 좀 비례 한석 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원래는 아니, 그런데- 비례 여러 개 준다고 그랬던 얘기도 있었어요.